10년간의 회계 역사를 차근차근 배우는 여건회계, 역사에서 건진 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영호입니다. 제1편 동방무역의 제8화 주식회사 육감도의 대차대조표 1-8화 주식회사 육감도의 대차대조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화에서 얘기했듯이 목살 숯불구이집 육감도를 개업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경영이 되는지 살펴볼까요? 남 교수와 반장은 각각 400만원, 100만원씩 출자하여 육감도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3월 2일 날 남 교수님 아버님에게서 1000만원을 빌렸다. 이걸로 회계 등식을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거 400만원, 100만원, 500만원이죠. 500만원 현금이 육감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500만원은 소유자가 남 교수와 반장이죠. 자본금이죠. 여기서 남 교수와 반장의 지분 80대 20 이거는 주주명부에 기록합니다. 여기다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부모님께서 1000만원을 빌렸다. 현금 1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1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3월 3일 날 점포 월세 100만원에 임차하고 임차보증금 500만원을 줬다. 월세는 매월 말. 그러니까 3월 3일 날 임차보증금 현금이 500만원 나간 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또 3월 3일 종업원을 월말에 100만원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돈 나간 건 없죠. 그리고 200만원 상당의 설비, 그리고 200만원 상당의 식재를 구입한 후 육감도를 개업했다. 이걸 회계등식으로 만들면요. 첫 번째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증금 500만원만 현금이 나간 거죠. 그리고 임차보증금 500만원이라는 무형자산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00 플러스 500 0 이렇게 되죠. 3월 3일 두 번째 종업원 월급은 기록이 없죠. 3월 3일 또 마지막 거래 200만원 상당의 설비 그리고 200만원 상당의 식재료를 즉 현금이 400만원 나갔고 설비 200만원 식자재 200만원에서 소유주 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회계 등식은 시시각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언제라는 게 중요합니다. 3월 3일 현재 이게 중요한 거죠. 이때 현금 600, 임차보증금 500, 설비 200, 식자재 200 해서 총 1500이 됩니다. 그 1500은 차입금 1000 그리고 자본금이 500이 되겠죠. 여기서 써있듯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차대표 읽을 때는요. 자산부터 해갖고 차입금이 얼마인지 안 다음에 결국 자본금이라는 건 나머지 자녀 재산이 됩니다. 회계 등식을 표로 만든 것이 대차대조표입니다. 밸런스 시트, BS라고 하죠. 그래서 왼쪽을 차변이라고 그랬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그랬는데 영어로는요. 차변, 데빗, DR 그리고 크레딧, 대변을 CR 이럽니다. 물론 이제 데빗 크레딧은 영어고요. DRCR은 아마 라틴어에서 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원, 크레딧 카드, 뭐 데빗 카드 이런 생각하다 보면은 어원에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현대 회계가 발전하면서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3월 3일 현재 밸런스 쉿을 보면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자산을 먼저 쭉 검토를 하죠. 현금 600, 임차보증금 500, 설비 200, 식자재 200 해서 총 1500이 되고 그 1500이 여기 쓰이고 차입금이 1000이기 때문에 자본금은 500이다. 이렇게 됩니다. 3월 초반의 운영을 보겠습니다. 3월 4일부터 15일까지 500만 원의 현금 매출을 올렸고 모든 식재를 소모했다. 이렇게 됩니다. 3월 15일 날 다시 300만 원 상당의 식재를 구매했다. 보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3월 4일부터 15일까지 현금 500만 원이 들어오죠. 매출을 올렸으니까. 그리고 식자재 200만 원어치를 소모했습니다. 따라서 이 차이는 우리가 흔히 이익이라 그러는 거죠. 이익. 300만 원 상당의 식재를 구매했다. 현금이 나가고 식재료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현금이 나가고 식재료가 들어와서 이익도 손실도 안 난 이런 거래를 교환 거래라 그럽니다. 현금이 식자재로 바뀌었죠. 그 반면에 여기서 현금이 500 들어오지만 식자재가 200 나가서 이익이 300 생겼다. 이런 거래를 이익과 손실이 생기는 거래에서 손익 거래라 그럽니다. 이런 거래가 손익 거래고 이런 거래가 있으면 손익 계산서에 기록이 되겠죠. 3월 3일 현재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아까 본 겁니다. 그런데 3월 15일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계등식에 현금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600에서 500이 플러스 되고 매출이요. 300이 마이너스 됩니다. 그렇죠? 식자재 사온 걸로 300이요. 또 식자재는 어떻게 돼요? 200은 다 소모됐고 다시 300을 사옵니다. 그런 반면에
대변 쪽에는 이익 300이 생겼습니다. 이걸 기록을 하면은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3월 15일 현재 현금 식자재까지 1,800이 되고 이 1,800을 똑같이 되겠죠. 그리고 차입금 1,000을 빼고 나니까 800이 남습니다. 그 800 중에서 자본금이 500, 즉 반장과 남교수가 낸 돈이 500, 그리고 이익이 3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3월 후반의 운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3월 16일부터 30일까지 1,000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렸으며 모두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구매한 식재료 300만 원어치는 모두 소모했다. 3월 31일 날 이제 월말이 되니까 종업원한테 월급 줘야죠. 월세 내야죠. 그리고 수도광열비 200만 원을 지급했다. 이걸 갖다 한번 회계 등식으로 표현하면요. 첫 번째, 1,000만 원이 외상으로 매출됐죠. 요걸 뭐라 그러냐? 외상으로 매출돼서 매출로 인한 채권, 받을 권리가 생겼죠. 이걸 매출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라는 매출 채권이 생기고 그 반면에 식재재가 300만 원치 나가기 때문에 이익이 700만 원 생긴 겁니다. 두 번째, 3월 31일 날 월급 100만 원, 월세 100만 원, 수도관비 200만 원, 총 400만 원 현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거의 반대는 뭐냐? 손실이 400 생긴 겁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월급, 월세, 수도광열비는 기록 안 해요. 이럽니다. 회계 등식에는 기록이 안 됩니다. 즉, 대차대조표에는 기록이 안 되고 어디 기록되느냐? 이거는 손익계산서에 이제 이 손실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익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걸 찾아볼 때 손익계산서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이런 거래를 아까 손익거래라고 그랬죠? 손익거래란 게 뭐냐? 손익계산서에 기록될 거래다. 그 대신 여기서는 월급, 월세, 수도광열비는 기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월 30일 현재 회계 등식은 어떻게 되냐? 이익과 손실의 순계는 600만 원이기 때문에 회계 등식이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쪽은 뭐 다 아는 거고요. 이퀄 차입금, 자본금, 그리고 이익이 600이 되는 겁니다. 네트로 계산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 중세 한탕 사업에서는요. 동업자들한테 이익을 분배하고 또는 손실을 분배하고 사업이 끝났습니다. 이런 걸 한탕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새로 사업을 시작하겠죠. 그 대신 육감도는 계속기업입니다. 계속기업이라는 게 뭐냐? 언제 망할지 몰라요. 계속. 그래서 이익을 회사 내에 잉여를 해둡니다. 즉 기업 내에 쌓아놓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사내유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익이라는 거 단어 대신에 이익 잉여로 표기하는 게 더 좋습니다. 보시면은 3월 30일 현재 이게 날짜가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2100이 됐는데 이 2100에 1000과 500이 빠지고 나니까 이익 600이 생겼다. 여러분 육감도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회계 등식을 사용하고 기본적인 대체대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은 현대 기업들의 대체대표는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가 만든 거랑 똑같은가 아닌가? 이런 걸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 현대 기업의 대체대표 읽는 법입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